자, 프론트엔드 프랙티스 카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레벨 2의 스타크 요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프로젝트부터는 리셋 CS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셋 CS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HTML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각각의 태그들에 부여된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 인라인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 뭐 기타 등등의 뭐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 값들이 오히려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정의하는 게 이제 리셋 C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그 케빈 파벨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이 앤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A More Modern CSS Reset이라고 하는 요거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제안했던 바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이 지금 이제 리셋 CSS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하는데 앞서서 이제 여기 index.html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제 작성해 줘야겠죠. 여기에 이제 KO 쓰고요. 지금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데 편하도록.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스타크라고 이렇게 적어 두고요. 그다음에 링크 CSS 적어서 스타일 폴더에 reset SCSS로 해가지고 파일을 먼저 만들 거고요. 파일을 만들고 동시에 CSS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실제로는 만들어진 CSS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보더박스 사용하는 거는 저희 이제 이미 익숙하죠. 우리 이제 전체 위드스나 이런 것들을 패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너비로 정의를 할 거냐, 높이나 너비 같은 것들을, 아니면은 패딩이나 보더를 제외한 그 안쪽의 영역으로 할 것이냐 과 관련된 건데, 우리는 이제 보더박스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 브라우저에서 텍스트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이즈를 조정하냐면은 정말 작은 글자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거나 또는 모바일 폰이나 이런 환경에서 이제 조정할 필요성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고요. 관련해서는 제 설명이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지 보도록 할게요. 저기 보면은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텍스트 사이즈 어드저스트라고 하는 이 속성이 기본으로 이렇게 먹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OS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원래는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iOS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적용한 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디폴트 마진, 그러니까 어떤 디폴트 마진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마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고 라이브를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고 라이브를 해가지고 이제 브라우저에 띄운 상태에서 제가 h1 hello world 이렇게 세이브를 해보면, 자, 이거 개발자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위쪽에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먹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리셋 CSS를 적용을 안 시켜볼게요. 적용 안 시켜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위쪽에 이렇게 마진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도 마진이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마진이 있다 보니까 콜lapsing이나 뭐 이런 등등 좀 귀찮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마진이 만약에 있을 거면 한쪽에만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 양쪽으로 이렇게 마진이 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진의 블록 엔드 아래쪽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게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롤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 롤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멘틱 웹하고 이제 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조금 복잡해 가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바디의 기본적인 속성을 min height를 100VH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웹페이지의 내용물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바디의 이 높이가 우리 창 크기만큼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1.5, 그러니까 글자 간의 간격, 그 행간이라고 하죠. 이거를 1.5 수준으로 맞춰놓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에는 라인 하이트가 좀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1.1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요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랩 밸런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백스테이지 톡스에서 이 텍스트 랩 밸런스라고 하는 이 속성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목 같은 것들은 그다지 여러 행에 걸쳐서 나타나는 글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좌측 정렬 기준으로 오른쪽이 흘려진 모양이 좀 예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부여되지 않은 A 태그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밑줄이 이렇게 지는 게 있는데,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스킵 잉크라고 하는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있을까요? 스킵 잉크에 대한 속성이, 이 스킵 잉크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이렇게 디센더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되어 있는 이 옵션이고, 컬러 커런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링크를 걸어 놓으면 기본 컬러가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그 파란색이 아니라 그냥 원래 다른 글자들과 똑같은 글자 색일 수 있도록, 이 커런트 컬러라고 하는 거는 글자의 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블루인데 커런트 컬러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해놨으면 검은색이 들어갈 거고, 파란색으로 해놨으면 파란색이 들어갈 거고, 빨간색으로 해놨으면 빨간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링크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색상인 게 아니라 그냥 밑줄만 들어가 있는 글자가 되는 상태로 됨으로써 링크라는 거는 표시는 할 수 있으면서 그래도 글자가 뭐 솔직히 파란색일 때가 좀 뭐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이나 버튼이나 텍스트 에리아나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글자체가 별도의 글자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헤리트 옵션을 넣어줌으로써 위에서 설정해 놓은 글자 설정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트 전체에 뭐 노트산스나 이런 걸 쓰기로 했는데, 저런 인풋이나 버튼이나 텍스트 에리아나 셀렉트 같은 그 약간 GUI 요소 같은 경우에는 글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설정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에리어가 너무 작게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고요. 그래서 12em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 크기 대비 10배로 최소 높이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같은 여기는 타겟,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클릭해가지고 스크롤 이렇게 쫙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크롤, 그 뭔가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해당 지점으로 가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백스테이지 톡스에서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었나요? 잠시만요. 백스테이지 톡스 케이스를 잠깐 가서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이펙트가 있는데, 그 해당 페이지를 갈 때 약간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어느 지점으로 가겠다라고 딱 눌렀을 때 그 내용이 너무 여기에 팍 붙는 경우를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마진 블록 OEX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X 하이트, 그러니까 그 높이, 그 글자 기준의 이제 X 하이트 단위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그 정도 좀 떼주고 이렇게 도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래핑업으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한테 뭐 여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래핑업으로 갈 수 있는 뭔가 그 링크가 있었다라고 해서 딱 눌렀을 때 아마 이제 이게 슈 이렇게 갈 건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붙을 건데 저거를 설정을 해 놓으면 약간 이렇게 떼져서 이렇게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집어넣어 본 게 지금 이거고요. 네, 그래서 리셋 CS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하나 저는 좀 조정을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바디에 대해서 아래쪽 마진을 0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우리 바디에는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마진이 존재한단 말이죠. 바디에는 저는 이게 싫거든요. 위아래 좌우로 마진이 있는 게. 그래서 요거를 아래만 없앨 게 아니라 바디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디는 아예 마진을 그냥 0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 하면은 자,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여기 바디가 네, 아까는 바디가 헬로 월드 요만큼밖에 없다 보니까 바디가 여기서 해가지고 끝나잖아요. 근데 최소한 창 너비만큼은 바디가 차지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던 마진도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리셋 CSS를 좀 적용을 해봤고요. 여기다 하나만 더 더할게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미지랑 픽처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지랑 픽처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설정을 해주고 싶냐면 SVG도 네 그렇게 되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태그도 그렇게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를 기본 속성을 네 블록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거를 갖고 와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좀 수정을 했고요. 위에 있던 거에서는 여기 바디 있던 거를 지워버렸죠. 그렇게 해서 리셋 CSS를 제 입맛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헬로 월드도 이제 지워보고요. 자, 스타크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의 레벨 2에 스타크 이렇게 있고 라이브 뷰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구조를 나눠보자면 세로로 나뉘는 지점이 여기 위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여기 주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푸터에 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만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쪽은 내부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아래쪽은 푸터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이름 지을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이쪽이 메인이고 이쪽이 사이드바고 이쪽은 어쨌든 중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네이밍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미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들이라고 이름을 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아까 봤을 때 여기 미들 안쪽에는 이 중앙으로 이렇게 놓이게 하는 기능이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F12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면은 개발자 도구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사이즈까지만 늘어나는 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 미들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담아주기 위한 부분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미들의 래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 상태에서 미들 래퍼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좌측에 이 사이드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메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네이밍을 넣어줄 거냐면은 여기에다가는 사이드바라고 내용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메인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잠깐 네 각주 처리하고 여러분과 하나 지금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생각해보니까 언더바 이렇게 돼야 되죠. BEM 네이밍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랑 이렇게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갭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갭이 좀 더 작죠. 자, 그래서 갭이 사이즈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랑 여기를 나눠주는 그리드를 하나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또 이제 그리드를 나눠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우리의 이제 style.scss를 만들어 줄 거고요.
세이브하고 파일을 만들고요. 저는 기본적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보면은 일단 여기 미들 래퍼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일단 미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들 래퍼가 있을 건데, 래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nd 언더바 래퍼 네이밍을 쓸 수가 있을 건데, 이 래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이즈를 정해줄 수가 있죠. max width라고 하는 이거를 정해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자, 미리 떼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너비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 만들어 놓은 거를 위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body w라고 했는데, 저는 미들의 w의 max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좀 조정하고 할 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각화가 안 돼 있으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들 래퍼 부분이랑 이 부분에 좀 내용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로램 한 10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미들 부분에 임시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집어넣을 건데, OK LCH로 네, 라이트니스를 0.9, 크로마를 0, 휴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래퍼에다가는 네, 백그라운드 컬러를 80%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 띄어서요. 왜 이렇게 눈에 잘 안 띌까요?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니터 탓일 수도 있고요. 80, 7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것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이 부분을 CSS로 바꿨어야 되죠. 네,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90, 80으로 하겠습니다. 95, 80, 95, 90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이만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가운데로 딱 놓이게 하려면은 margin inline 해서 오토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중앙으로 딱 배치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해줘야 되는 조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네, 옆이 여기랑 바로 이렇게 바로 충돌해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이 정도의 공간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패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줄 건데, 어디에다가 넣어줄 거냐면은 미들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 인라인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변수로 따로 떼어놨는데, 패딩 인라인을 어떻게 떼어놨냐면은 패딩 바텀 네, 요렇게 이름을 해서 만들어놨네요. 근데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들에 패딩 X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요거 다시 사이즈 줄여보면은 네, 요렇게 작동하게 되었죠.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에 해줘야 되는 조치가 무엇이 있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구역은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는 구역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 부분부터 여기 이 부분까지 해당하는 건 만들어 놨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갈라줘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갈라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냐면은, 자, 우리 div가 최소한의 사이즈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작업을 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임시로 min height를 한 100 픽셀 정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div들의 min height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거는 나중에 까먹지 않게 지워야 되니까 for div 라고 이렇게 해놓고 각주 처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챙겨서 이제 지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 부분도
여기도 for div 라고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네. 개발 때문에 잠시 이렇게 넣어놓은 거다라는 이렇게 표시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이드바랑 메인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볼 건데요. 자, 사이드바랑 메인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조금 더 커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이드바가 이렇게 있고 메인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양 옆으로 이렇게 놓고 싶어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요. 텍스트 지우고. 그래서 사이드바랑 메인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일단은 사이드바, 그 다음에 메인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잠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for div라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05 얘도 0.05로 해서 디그리를 얘는 0 얘는 한 30 정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위아래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구분이 쉽게 60 정도 차이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두 친구를 양 옆으로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래퍼에서 grid template display 우리가 플렉스를 쓸 수도 있지만 오늘은 계속 그리드만 쓰겠습니다. 그리드를 쓰면은 되는 데가 아니라 아직은 위아래로만 놓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게 grid template columns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grid template columns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 각각의 사이즈가 다른데 지금 보면은 자, 이 영역은 자, 여기서 제가 그리드를 쳐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리드를 켜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플렉스로 이걸 정해놨는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 친구는 사이즈가 계속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이 부분은 사이즈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는 고정, 여기는 고정이 아닌 걸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고정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사이드바의 너비와 동일하다라고 간주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변수 역시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미리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결과 사이드바의 너비는 280입니다. 280 픽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뒤쪽에 나머지 너는 사이즈가 자유롭게 변해야 돼 라고 하면은 자, 이게 이제 하나만 놓이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오토라고 이렇게 오토라고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1FR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토 이렇게 넣으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해보면은 네, 오른쪽에 이 친구만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오토라고 넣는 거랑 1FR이 또 있다고 했는데 자, 1FR을 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메인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1FR, 1FR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갭도 지금 바로 넣어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갭 같은 경우에는 컬럼 갭으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컬럼 갭. 그래서 이 갭 값도 제가 미리 떼놓은 게 있는데 좀 되게 크게 떨어져 있어요. 64입니다. 그래서 바디 갭이라고 안 하고 미들 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들 갭을 여기 컬럼 갭에다가 위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떼지는데요. 자, 1FR, 1FR 이렇게 만들면은요. 이 두 친구가 사이즈가 항상 똑같게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오토로 하게 되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 두 친구가 사이즈가 지금은 똑같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로램 한 여기 50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로램 50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줄여보면은 자, 이 두 친구 결국은 크기가 똑같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이 두 친구가 더 이상 사이즈가 똑같이 안 나오냐면은 방금도 약간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줄을 줄 바꿈이 안 되는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꿔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돼 버립니다. 오토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근데 사실 이거는 1FR, 1FR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1FR, 1FR로 하면은 얘네가 최대한 똑같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똑같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토로 하면은 그러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려는 의지가 없어요, 아예. 그냥 되는 대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1FR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FR이 붙은 애들끼리의 그 여기 앞에 적혀 있는 비례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 비해서 오토를 집어넣으면은 되는 대로의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컨텐츠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차피 근데 이거는 제가 그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잠깐 저기를 한 거지 실제로는 뭐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사이드바랑 메인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한쪽은 고정된 사이즈, 한쪽은 그냥 끝까지 그냥 커지기만 하면 돼서 두 개가 있는 상황 이런 친구 플렉서블한 친구가 두 개 이상이면 이제 FR 유닛을 도입을 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친구는 여기 정리됐고 여기 이렇게 나뉘었는데 여기 안에서 보면 여기가 하나, 둘, 셋으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통짜죠.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나누고 여기 안에서 그리드를 또 친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서 그리드를 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면 얘네가 지금 정확히 간격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리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브 그리드나 약간 이런 것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3단으로 나눌 겁니다. 3단으로 나눌 건데요. 어디를 3단으로 나눌 거냐면 이 메인을 3단으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을 3단으로 나누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가서 메인 이 부분으로 가서 자, 이 친구한테 디스플레이 그리드 속성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정확히 1대1대1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이렇게 해가지고 1FR, 1FR, 1FR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말로 잘 나눠졌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메인 안쪽에다가 그냥 div를 둘, 셋, 넷, 5개 정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정도를 만들고 이 5개들한테 각각 컬러를 좀 넣어주기도 하고 각각 컬러를 넣을 거는 아니고 그냥 얘들한테 좀 다른 컬러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분이 갈 수 있도록 갭도 이따가 넣어줄 건데 일단은 자 아래쪽에 있는 div들한테는 데브 퍼포스에 이 컬러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5. 네, 이렇게 그리드 처리가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얘도 어차피 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갭, 컬럼 갭을 그 컬럼 갭이 아니라 위아래로 어차피 들어갈 갭이라서 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가 미리 값을 떼놨는데요. 메인 갭이라고 해가지고 떼어놓은 이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왕이면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120 정도로 좀 색을 다른 데로 보내겠습니다. 120, 근데 혹시 그리드 색깔 어떻게 뜨나? 네, 여기 뜨는구나.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진하게 좀 색을 바꿀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1FR, 1FR, 1FR 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하나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 스타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안 되면은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토독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3개를 만들어 버리면 어떤 게 안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 줄어들기만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실상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사이즈까지 줄어들되 와 너무 줄어들면 안 되겠다. 너는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끼리 둘이서 이 공간을 차지할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바꿔서 써주면 되냐면 이렇게 다시 써주면 됩니다. grid template columns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repeat를 해주는데요. auto fit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minmax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minmax를 넣어주기를 뭐라고 넣냐면 여기다가 최소값을 넣어주고 뒤에는 1FR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최소치보다 더 작아지면은 줄바꿈을 행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제가 떼어놓은 값이 있는데 카드의 너비 최소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줄어들다가 지금 카드의 최소값은 제가 200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카드의 최소값 200으로 잡아놔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딱 집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사이즈 값이 이렇게 뜰 건데 좀 볼 수 있게 좀 여기 개발자 도구를 좀 키워드릴게요. 아,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보이질 않네요. 네, 보면 여기 264라고 적혀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줄이고 해보면 200을 보다 작아지면은 줄바꿈이 툭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다 더 작아지면 이렇게 하나짜리로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 와 레이아웃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가 되죠. 이때는 이제 또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브레이크 포인트마다 따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드를 일일이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리스폰시브 대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효과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이제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카드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자, 요렇게 미리 다 나눠버리면은 교수님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친구한테만 제가 클래스를 부여하기를 얘는 헤더라는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헤더예요. 자, 그러면은 헤더한테만 어떤 속성을 주면 되냐면 자, 헤더한테 자, 이 헤더라는 친구는 그리드의 안쪽에 있는 요소잖아요. 그리드 안쪽에 있는 그리드 칠드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드 아이템. 그리드 아이템이죠. 그래서 제가 플렉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되는 플렉스 속성이 부여된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자녀에 해당하는 플렉스 아이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그리드가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자녀한테는 그리드 아이템으로서 넣을 수 있는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을 넣어줄 수 있냐면 그리드 컬럼과 그리드 로우라고 해서 몇 행, 몇 열에 존재할 것인가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컬럼 같은 경우에는 1행부터 시작해서 스팬 3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3칸을 차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만 색을 조금 다르게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120, 한 180 정도 넣어줄까요? 잠깐만. 헤더한테는 왜 색깔이 이게 스페시피시티가 높지 않아서 그러군요. 임포턴트를 잠깐 넣어서 할게요. 넣는 거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필요하니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스팬 3라고 넣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넣으면은 3개라는 게 확실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2개로 변하기도 하고 하나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 이렇게 줄였을 때 여기 이 부분에 좀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원래대로면은 여기가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게 2개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3개짜리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갭이 하나 생기고 여기 아주 좁게 세 번째 열이 생긴 거예요. 1열, 2열, 3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얘가 강제로 3열을 지금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팬 3라고 넣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1번 줄부터 시작해서 3칸을 차지한다 이렇게 넣는 거 말고 1번 줄에서 시작해서 몇 번에서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에서 시작해서 2에서 끝난다 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1에서 시작해서 2에서 끝납니다. 1에서 시작해서 3에서 끝난다 라고 하면은 1, 2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 끝납니다. 여기 2번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4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차지를 하겠죠. 그런데 이 방식도 역시나 문제가 있죠. 왜? 줄어들면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뭐라고 넣어야 되냐면은 제가 그때 그리드 이렇게 눌러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건데 이렇게 그리드 이렇게 눌러보면은 끝에서부터 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네, 여기까지 오게 되고 줄어들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명쾌하게 처리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헤더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카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헤더가 나타나죠. 지금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실제 사이트도 이렇게 카드들이 있고 또 헤더가 나타나고 또 카드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헤더를 또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놔둬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하죠. 자, 밑에도 카드를 좀 더 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카드들을 좀 묶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좀 어거지 가정이긴 한데 이 카드들을 묶어서 보여줘야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 이제는 얘네들도 그냥 div라고 안 하고 좀 네이밍을 미리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네이밍을 부여할 거냐면은 카드스 카드들 안에 카드라고 해서 둘, 셋, 넷, 5개 이렇게 넣고 여기도 5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여기 헤더가 있고 카드가 있고 그 안에 카드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 얘가 그리드고 얘는 그리드 아이템 얘는 그리드 아이템인데 얘는 그리드 아이템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드 속성을 부여를 못 받죠. 이 카드들은. 자 그럴 때 자 이 부모 레벨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카드를 자식이 아니라 손자한테까지 이렇게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카드스한테 일단 가로로 카드스 공간을 이렇게 쭉 펼쳐줘야 됩니다. 카드스 공간이 여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카드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은 카드스한테 디스플레이 그리드 컬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도 역시나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자리를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드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안에 카드들이 여전히 그냥 세로로 이렇게 스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그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이 할아버지의 그리드를 따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은 일단 카드한테 디스플레이 그리드 속성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을 집어넣는데, 자, 이 그리드 템플릿 컬럼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1FR, 1FR이 아니라 여기 위에 이렇게 만들었던 요 속성 있죠?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갭 값도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네, 여기 이제 그리드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갭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네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갭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뭐 애당초 저는 뭐 이렇게 할 의도가 없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제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는데, 어차피 똑같은 그리드를 칠 거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갭도 지우고 요것도 지울게요. 요것도 지우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드가 있고 그리드 아이템이 있을 때, 그리드 아이템이 새로 이제 그리드가 되려고 할 때 여기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드를 승계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다가 서브 그리드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드 템플릿 컬럼에 서브 그리드라고 넣어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카드, 지금 잠시만요. 아까 여기가 지금 구분이 안 된 이유가 그 색이 똑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좀 다른 색을 좀 집어넣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라임색인데, 카드들한테 일단 좀 다른 색을 좀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요거를 예를 들어서 180, 240, 240보다 더 줄게요. 300 정도. 좀 심한가? 120, 150.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네,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렇게 또 다른 그리드를 이렇게 치는 것보다 저는 또 다른 어차피 부모 요소에, 그러니까 여기 메인이 그리드가 쳐져 있었고 그 그리드의 자녀에 해당하는 이 카드가 또 다른 그리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승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계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일 최상위 부모 레벨에서 그냥 한 번에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서브 그리드라고 이렇게 집어넣고, 네, 갭도 이렇게 지우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는 서브 그리드가 이렇게 딱 형성이 돼가지고, 네,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드 값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부모 레벨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여기 세로로는 또 갭이 없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로로는 별도의 그리드를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로로도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승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승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은, 여기도 서브 그리드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세이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보면은 여기 한 줄인 게 문제죠. 예, 한 줄이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서브 그리드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제일 위에 메인에서 세로에 대해서는 말을 해준 게 없어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는 있지만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거지 꼭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안 될 수 있어서 잠깐만 테스트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예상한 대로 똑바로 안 됐는데, 이거는 세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정을 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가로만 이렇게 승계하고 세로는 여기서 그냥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
템플릿 로우스로 할 필요는 없고요. 왜 템플릿 로우스로 할 필요는 없냐면 얘네들은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템플릿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 그리드 오토 로우스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별달리 지정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카드의 높이가 정확하게 똑같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드 오토 로우스에 기본값이 아마 오토거든요. 기본값이 오토인데, 이러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오토 같은 경우에는 되는 대로 사이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줄과 이 다음 줄이 정확히 높이가 똑같았으면 좋겠으니까 1FR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갭을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변수 있죠? 메인 갭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네,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줄여보면 네,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골조를 좀 쳐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골조를 쳐본 거냐면 이 사이트에 지금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가름짓는 기본적인 골조를 좀 쳐볼 수 있었고, 여기는 좀 이제 내용을 나중에 이제 적는다고 치고 여기 부분을 먼저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내용 치는 거는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내용 집어넣는 거는 이 다음번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